아주 화목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데이빗의 동생 제프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 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직 어린 동생이 걱정된 엄마는 형 데이빗에게 데려오라고 하죠. 그렇게 동생을 데리러 지름길 숲속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길이 끔찍한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을 찾고 있는 데이빗. 장난기 넘치는 동생은 형을 놀려주고 혼자 집으로 뛰어가죠. 그런데 반려견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다가 그만 수미터 아래로 떨어져 기절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깨어난 데이빗은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문을 두드리자 가족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 잠깐 기절한 것뿐인데 이사라도 간 것일까요? 모든 게 믿기지 않는 상황. 결국 데이빗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 있던 경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데이빗은 실종 신고가 돼 있었고 데이빗을 실종 신고한 현재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데이빗을 데려가게 되죠. 1978. 그렇게 데이빗은 부모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Dad. David, wait a second.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데이빗은 그대로인데 부모님은 늙어버린 모습입니다. 결국 기절하고만 데이빗. 같은 시각 경찰과 나사 연구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주선이었고 송전탑을 부딪히고 멈춰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절했던 데이빗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죠. All this time? Jeff at the Johnsons a few hours ago. Get Jeff, he'll tell. 부모님이 잠시 나간 사이 낯이 익은 얼굴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바로 데이빗을 깜짝 놀래켰던 동생 제프입니다. 제프가 데이빗이 사라진 지 8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이틀 정도 입원해 자세한 검사를 받기로 합니다. 다음 날 나사 연구원들은 우주선을 연구소로 가져오게 되죠. 한편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데이빗은 깜짝 놀랍니다. He's hurt. He's calling me. He keeps calling. Says something over and over and over. 데이빗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속삭이는가 봅니다. Leave me. No, I believe you. 연구원들은 우주선 내부로 진입하려 하지만 그 어떠한 틈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데이빗은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이빗의 뇌에서 무언가를 모니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전송한 그 형체는 바로 우주선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From the mind of a 12-year-old boy. I don't care if it'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David says no, then that's. 데이빗과 우주선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데이빗에게 접근합니다. I can offer you the truth. All I need is 데이빗은 협조하기로 합니다. Yes. Well, David, this will be your room for a while. What do you think? This stuff for me? Yes, it is. 그렇게 시작된 연구소 생활. Get away! What is
this thing? 나사에는 역시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Being away, aren't you? I can't remember.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when I come back? How about a big 빅맥을 먹고 싶어 하던 데이빗은 나사로부터 첫 검사를 받게 됩니다. Where have you been for the last 8 years? Already told you, I don't know. 그런데 신기하게도 데이빗의 의지와는 달리 모니터에 다른 누군가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Stuff on the screen. You are new. That's impossible. 데이빗은 펠론이라는 곳을 갔다 왔고 그곳은 무려 560광년이나 떨어진 곳이라고 하죠. To get there. Light speed theory. That's the only possible explanation. 데이빗은 우주선을 통해 약 4시간 동안 사라진 건데 8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이었죠. David, is this Phelan? I don't know. 1차 검사를 마치고 쉬고 있던 데이빗에게 또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Yes. 아까 봤던 랄프라는 기계를 타고 그에게 오라고 말을 하게 되죠. 랄프를 타고 어느 한 곳에 도착한 데이빗.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바로 나사가 가져온 우주선이었습니다.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겁도 없이 데이빗이 들어갑니다. Sit down and navigate. Our brain has been programmed with all appropriate star charts. 외계에서 온 저 기계는 데이빗의 뇌에 모든 별자리의 지도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주선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연구원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Gun. Protective hover is advised. But if anybody asks, you're the one that did it, okay? Compliance. 맥스라고 불리는 저 외계 로봇을 따라 도망치게 됩니다. I gotta think. Just take us 20 miles from here. Compliance. 저 모습은 마치 터미네이터 2를 떠올리게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던 데이빗이 잠시 소변을 보게 되죠. What are you doing? Can I have a little privacy? Do not know privacy. 맥스라는 외계 물체가 말하기를 지구인의 뇌에 별자리 지도를 심어 용량을 다 쓰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Dashed into electrical. 그리고 맥스의 실수로 지도가 삭제돼 데이빗의 머릿속에 있는 별자리 지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었죠. You promised to take me home. You can need a star chart, and I'll take you home. 데이빗은 별자리 지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약속합니다. 우주선 안을 살펴보던 데이빗은 신기한 우주 생명체들을 마주하게 되죠. That is a Puckmarin from Bimpuka Minor. He's not dangerous. Hey, little Puckmarin.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제 별자리 지도 정보를 넘겨줄 시간입니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넘겼으나 인간의 말투까지 넘겨버렸습니다. What face? Gus Bucket! Why are we going way up here, you geek? Geek! 성격까지 못난 사람의 성격으로 바뀐 맥스는 데이빗에게 운전대를 넘기게 되죠. 능숙하게 운전을 하던 데이빗이 집에 전화하기 위해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들른 다른 가족들이 우주선을 잘 만든 모형이라 생각하고 사진 찍기 바쁘죠. Okay, we'll just take a look around ourselves. 동생 제프와 통화를 하는데 성공한 데이빗. But I don't know where the new house. If I have to set fire to the house, you'll find it. 근처에 가서 폭죽을 쏘면 찾아가겠다고 하며 다시 우주선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동생 제프는 지붕 위로 올라가 폭죽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데이빗은 폭죽을 발견하고 집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 You're away again, aren't you? Yeah.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텐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버립니다. Goodbye,
Davey. I love you. Take me with you, Max. 데이빗은 1978년 동생을 데리러 갔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로 다시 돌려보내는 건 인간에게 위험하다 하지만 데이빗은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간여행. 다시 눈을 뜬 데이빗은 1978년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일까요? Honey, be careful with the dog. 맥스의 걱정과는 달리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I love you. 외계 생물체까지 데려오면서 영화는 끝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1986년 미국에서 개봉한 랜달 크레이저 감독의 협곡의 실종이었습니다. 동생을 데리러 숲속에 들어갔다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된 소년의 이야기였죠.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